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뉴욕 증시 간밤에 골드만삭스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던 게 뉴욕 증시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일단 종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뭐 다우와 나스닥의 경우에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점, 이 점이 눈에 띄는 모습이죠. 연속적인 상승이 이제는 다소 주춤하게 됐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자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점차 강해지는 흐름. 이렇게 보시면 종가상으로도 낙폭이 뚜렷하게 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전장 대비 다우지수 1.14% 큰 폭으로 뚜렷하게 밀렸습니다. 종가는 33,910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S&P 500도 이번에는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에 비해서는 낙폭이 그리 크지는 않은 모습이죠. 전장 대비 0.2% 내렸고요. 3,990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나스닥 쪽의 강세는 여기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 들어서 기술주들이 선방해주면서 나스닥의 강세가 좀 더 빠르게 아주 강하게 나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흐름은 조금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하게 됐고요. 전장 대비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0.14% 올랐죠. 11,095포인트 선, 여전히 11,000포인트 위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섹터와 업종별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4개 섹터가 상승을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한 개는 보합이네요. 나머지 섹터는 이렇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려갔던 섹터가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 평균으로는 0.2% 정도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한 섹터부터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 역시 강했던 건 단연 이 IT였습니다. IT가 0.4%대 올랐죠. 반도체 쪽의 강세가 특히 두드러지면서 0.44%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에너지가 좋았죠. 0.12%. 하지만 아주 눈에 띄는 상승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부동산과 경기 소비재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쪽도 상승폭은 미미했습니다. 필수 소비재 0% 변화는 없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반면에 하락한 쪽을 보시면 확실히 하락 섹터의 움직임이 단연 더 크게 나왔습니다. 낙폭이 뚜렷하게 움직임이 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내렸던 건 이 소재 쪽입니다. 여기는 무려 1%가 넘게 떨어지는 모습, 1.07%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서비스나 산업재 쪽, 이쪽도 거의 1% 가까이 떨어지면서 그에 못지않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빨간불이 조금 더 눈에 띄는 장이었습니다. 내려간 종목들이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최근에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빅테크 주요 기업들, 이번에는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왼쪽으로 좀 가보시죠. 시가총액 1위인 이 애플의 경우에는 일단 상승 흐름이 좀 이어갔습니다. 0.8%대 거의 1% 가까이 이번에도 좀 오르는 모습이었죠. 연 이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위치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도 큰 폭은 아니지만 역시나 0.47%가 올랐습니다. 무려 이쪽에서는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계속된 상승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주목할 만했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오른쪽으로 조금 가보시면 이쪽으로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스 이쪽 좀 보시죠. 사실 요새 나란히 강세를 보이면서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스 이쪽 지난 한 주 동안 5%대가 올랐습니다. 아주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나란히 하락 마감하게 되는 모습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이 통신 서비스 섹터 앞서 좀 부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속한 대표 통신 장비주 이렇게 버라이즌부터 눈에 띄는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경우에도 2.7%대 뚜렷한 약세를 보이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보시죠. 최근 짝에서 가장 돋보이는 상승을 보였던 이 아마존과 테슬라, 너무나 익숙한 종목들일 텐데 이번에는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아마존부터 보시면요. 아마존이 2%대 하락하면서 2.11% 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아쉽기는 한데 사실 그럴만도 한 게요.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두 자릿수 때 올려줬던 게 부담으로 작용이 됐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강세, 무려 7.44%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도 과도한 노동 시간이다 하면서 비난받는 모습 역시나 아직까지도 노이즈는 계속 이어집니다만, 중국에서 가격을 이번에 좀 대폭 내렸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주문이 폭증을 하게 됐다, 이런 소식도 나오기도 하고요. 여전히 주가상으로는 저점이라는 인식,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오늘 장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리 옮겨서 이 헬스케어 쪽으로도 확인을 해보시죠. 사실 이쪽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좋지 못했던 쪽이죠.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 전반적으로 부진을 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요 이벤트도 종료가 되면서 이 하락세가 이번에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만한 게 이 화이자의 움직임인데 아주 새빨갛게 내려가는 모습, 3.7%가 내렸죠. 화이자는요, 이 웰스파고 쪽에서 화이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시장의 평균 수익률로 이렇게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 팬데믹 절정 이후의 상황을 이 재설정이 좀 필요하다, 이 화이자의 이런 상황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밝히게 되면서 이날 주가가 크게 이렇게 떨어지게 됐다는 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리 조금 더 옮겨서 반도체 쪽도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 이쪽에서는 추락했던 엔비디아의 선전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쪽 엔비디아가 이번에 4.7%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점진적인 회복세 올해 들어서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한 데도 불구하고 이번 장에도 거의 5% 가까이 급등으로 간밤에도 꽉 찬 양봉을 보여주면서 아주 눈에 띄는 선전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금융주들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요새 주인공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금융주들의 활약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흐름이 간밤 확인이 됐는데요. JP 모건부터 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까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연출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반대로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근데 불안했던 게 GS 골드만삭스 쪽에서 11년 만에 최악의 어닝 미스가 기록됐다라는 소식 속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이렇게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움직임이 상반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의 대체로 부진한 실적을 내놓는 가운데서 은행주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특징주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던 골드만삭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11년 만에 최악의 분기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요 13억 3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다라고 밝혔는데, 전년 동기보다 66%가 급감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 무려 39%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3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어닝 미스가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월가 전망치와 확연하게 어긋났다라는 점이 주가를 크게 내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4분기 매출까지도 시장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그리고 또 경기 침체 가능성 고조 등으로 재작년까지만 해도 활발했던 기업들의 인수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증시 상장 열풍이 급냉했기 때문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좀 보시죠. 그동안 쭉 끌어왔었던 주가의 흐름,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한 번에 확연히 좀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장후반 들어서는 낙폭을 살짝 좀 줄여주는 모습도 확인이 됐죠. 전장 대비해서 6%가 넘게 막판에 좀 더 밀렸네요. 6.44%가 내리면서 주당 349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게임 회사죠. 로블록스를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와는 달리 여기는 급등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발표한 지난 2022년 12월의 주요 지표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일단 뭐 일일 활성 사용자가 6,150만 명이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18%가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참여 시간도 뭐 20% 이상 대폭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이 지표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억눌려왔던 주가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사실 지난해에는 뭐 내내 그 전에 나왔던 상승 흐름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소 밋밋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번 연도 들어서는 상승 흐름을 조금씩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지난밤 갭으로 훅 뜨면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종가상으로도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죠. 급등세를 보이면서 전장 대비 11.77% 급등이었습니다. 주당 3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다우는 뭐 확연히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나스닥은 아직도 상승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좀 주목을 해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연구원님, 간밤 증시의 흐름과 이슈 좀 짚어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골드만삭스의 어닝 쇼크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하락했지만 IT 기업 등 성장 업종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과 자산관리 매출이 급감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으로 11년 만에 가장 큰 어닝 미스를 기록하면서 오늘 6.4%가 급락해 다우지수를 끌어내렸지만 글로벌 경제에 대한 낙관론에 힘이 실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중 2만 5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진 하루였는데요. 증권사 모건 스탠리는 세계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미국의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며 DXY 달러 인덱스를 이전 예측치였던 104에서 올해는 98로 마감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글로벌 경제 성장은 예상보다 덜 부진할 것이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달러의 캐리 우위는 해외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 잠식될 것이라면서 또한 중국의 코로나19 제로 규제 완화와 천연가스 수요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 유럽의 예상보다 따뜻한 겨울 기후 역시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뉴욕의 제조업 활동이 상당히 좀 위축됐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올 1월 들어 뉴욕 지역의 제조업 활동이 2020년 중반 이후 가장 가파른 속도로 위축됐다는 소식이 증시에는 다소 부담이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12월 마이너스 11.2에서 1월 들어 마이너스 32.9로 크게 하락했는데요. 이것은 2020년 봄 팬데믹 직후 이후로 가장 낮았으며 예상치 마이너스 7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뉴욕 지역의 제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이 지수는 제로보다 낮을 경우에는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음을 시사하며 2개월 연속의 위축 국면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 중 조사 대상 기업의 44%가 비즈니스 조건이 악화되었다고 말했고 11%는 개선되었다고 답한 가운데 신규 주문 지수는 12월에 마이너스 3.6에서 2월에는 마이너스 31.1로 급격히 하락했으며 선적 지수 역시 한 달 전 5.3에서 1월 들어 마이너스 22.4로 감소했으며 직원 수에 대한 지수 역시 플러스 14에서 1월에는 2.8로 하락해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일자리 창출이 한 달 동안 정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경제 성장 비관론이 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됐다는 그런 긍정적인 이슈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전망이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서 매니저들의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답변이 12월에 77%에서 1월 들어 68%로
1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으며 조사 대상자들의 50%가 향후 12개월 동안 경제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했지만 분석가들은 이것이 매니저들이 1년 만에 가장 낙관적인 응답을 한 것이라고 지적한 반면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올해 39%가 비중 축소 포지션이라고 답했고 이것은 2005년 10월 이후 가장 큰 비중 축소 포지션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로존 주식에 대해 12월에 10%에서 1월에는 4%로 순비중 확대가 한 달 만에 강세로 반전됐으며 신흥시장에 대한 순비중은 26%로 2021년 6월 이후 1년 반 만에 최고치로 높아졌으며 중국이 코비드-19 폐쇄 정책을 포기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주요 종목에 대한 이슈와 함께 내일 일정도 체크를 해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대형 보험사 트래블러스가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지역을 휩쓴 겨울 폭풍 여파에 따른 손실로 4분기의 가이던스를 컨센서스보다 크게 낮췄다는 소식에 오늘 4.6%가 하락한 18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래블러스는 4분기에 재난 소실 등으로 순이익이 8억 1,900만 달러, 주당 3달러 44센트를 예상해 시장의 예상치였던 4달러 4센트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는데요. 회사 측은 미국 37개 주와 캐나다에서 폭풍우의 영향으로 손실이 커졌지만 모델링 수치와는 일치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12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1% 감소이며 이어 노동부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전미건설협회의 1월 주택시장지수, 상무부의 12월 산업생산, 모기지은행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되며 킨더모건, 알코아, 찰스 슈왑, 디스커버 파이낸셜, 퍼스트 호라이전, HB 퓨얼러, PNC 파이낸셜, 프롤로지스, 윈트러스트 파이낸셜, JB 헌트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텍사스 캐피탈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김선영 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현지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연초부터 시장을 뒤덮었던 경기 침체감 우려와는 별도로 유럽 증시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밤의 경우에는 세계 경제 포럼, 즉 다보스 포럼 연차 총회가 막을 올렸죠. 자, 이런 가운데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감으로 유럽 증시가 다소 좀 조심스럽게 움직였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사실 유럽 증시의 주요국 증시는 파란불이 확연하게 좀 깜빡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독일 닥스와 프랑스 까크 지수의 경우에는 결국 상승으로 돌리면서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도 했네요. 다만 영국의 푸치백 지수가 좀 예외적인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유력에 좀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죠. 최근 들어서는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흐름이 확인됐다라는 점, 정말 이례적인 우상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영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물가 수준도 높은 편이고 유럽 중앙은행, ECB의 추가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가파른 지수 상승은 이제 조금은 부담스러워지는 구간에 맞닥뜨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연일 상승하는 흐름이 살짝 주춤해진 영국 증시의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국 증시 이렇게 간밤에 종가 상황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스 지수부터 먼저 보시죠. 전장 대비 0.35% 올랐습니다. 15,18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도 보시면 역시나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전장 대비 0.48% 올랐죠. 7,07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푸치백 지수 보시면 여기는 조금 아쉽게도 이제 밀리는 모습이었죠. 최근에는 최고가 경신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가 잠깐 밀렸습니다. 0.12% 내리면서 7,85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국제 유가 다시 또 올랐죠. 국제 유가가 최근 중국 수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7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거래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센 상승 흐름을 막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WTI 3월물 6시 35분 기준입니다. 전장 대비 1.36% 오르면서 배럴당 80달러 다시 넘기는 흐름 81.21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국제 구리도 보시면요. 사실 국제 구리가 특히 요새 대단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하면서 소위 닥터 호퍼라고 불리는 구리 가격인데요. 중국 경제의 훈풍에 대한 기대와 함께 미국의 긴축 속도 조절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최근 7개월 만에 최고가를 찍게 되면서 톤당 9,000달러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어제만 해도 잠깐 차익 실현이 나오나 싶다가 다시 강하게 올랐습니다. 3시 30분 기준이죠. 1.86% 오르면서 9,200달러까지 넘겼습니다. 9,273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국제 금 가격 보시면 사실 금 가격도 요즘엔 구리 가격처럼 고공행진을 기록해 왔습니다만 오늘 흐름이 좀 달랐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해서 연속적인 하락이 연출이 됐는데요. 6시 35분 기준입니다. 0.54% 내렸죠. 1,91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 보실 텐데 채권 시장은 올해 첫 FOMC를 앞두고 잠깐 좀 대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조만간 연준 인사들이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이 블랙아웃 기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확인할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관망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텐데 일단 10년물 수익률 보시면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 있었던 상승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됐습니다. 4.2bp 상승하면서 3.53% 국제 수익률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